비가 내리는 소리는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머물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지은은 그 순간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잠옷이 피부에 달라붙으며 곡선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가 민수 아저씨의 시선 아래 드러났다. 그녀는 피하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모든 움직임은 말없는 도전 같았다. 지은은 머리를 닦으며 손을 천천히 목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젖은 잠옷의 가슴께에 오래 머물렀다. 일부러 물방울이 가슴 사이로 미끄러지며 옷감에 스며들게 했다. 민수의 시선은 무감각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살갗을 한치 한치 태우는 듯 뜨거웠다. 지은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의자 팔걸이를 쥔 손은 힘줄이 튀어나올 만큼 세게 쥐어졌다. 가끔 민수는 지은에게 아주 가볍게 우연인 척 스쳤다. 수건을 건네며 손가락이 그녀의 목을 스치거나 그녀가 현관 계단에서 비틀거릴 때 손을 잡아주며 부드러운 몸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얇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그를 휘감았다. 공기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오직 숨소리뿐, 옷감이 스치는 소리. 너무 가까운 순간에 피부가 마찰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은은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민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의자 위로 올리고 잠옷 자락이 치켜 올라가며 물에 젖은 부드럽고 매끈한 허벅지를 드러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민수는 참으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지은의 가슴, 발목, 손가락 끝에 오래 머물렀다. 지은이 몸을 돌릴 때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그의 팔을 스쳤고 그녀의 피부 냄새와 은근한 욕망이 뒤섞인 향기가 그를 숨 막히게 했다. 한 번은 지은이 일어서다 살짝 비틀거렸다. 민수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잡았고 손은 부드럽게 조였다. 얇은 옷감 아래 뜨겁고 떨리는 피부를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손을 빼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그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살짝 내려앉았고 살짝 벌어진 입술은 갈망과 도전이 뒤섞인 표정을 드러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손을 그녀의 허리에서 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다.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고 아주 얇고 연약한 선 하나만이 남았다. 그의 입술이 가까워지자 지은은 그의 숨결이 뺨과 목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금지된 무언가의 끝자락에 닿은 느낌 때문이었다. 지은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 하나가 그의 손 위로 떨어져 손목까지 굴러내렸다. 뜨겁고 달콤하고 축축한 느낌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저 지은의 허리를 잡고 있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 밤 모든 접촉은 짜릿한 여운을 남겼고 모든 시선은 탐닉의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단 한순간, 한 번의 강한 접촉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경계에서 멈췄다. 갈등과 본능의 갈증. 억눌린 욕망은 다음날 아침까지 은은히 타올랐다. 다음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지은과 민수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지은은 민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손은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허벅지 위에서 불안하면서도 기대에 찬 리듬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민수는 조용히 신문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지은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시선은 빠르게 그녀에게로 향했다. 약간 헐렁한 잠옷의 깃, 치마 끝이 살짝 올라가며 드러난 하얀 허벅지에 그의 눈길이 멈췄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따르며 일부러 민수 옆으로 몸을 숙였다. 머리카락과 피부에서 은은한 달콤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민수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얇은 잠옷이 지은의 맨등을 거의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랐다. 참지 못하고 그는 가볍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해라는 핑계였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그녀의 팔을 따라 내려가며 섬세한 손목에서 오래 머물렀다. 마치 젊음의 부드러움을 가늠하려는 듯했다. 은밀한 전류가 둘 사이를 스쳤다. 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그의 눈을 마주쳤다. 살짝 벌어진 입술, 섞이는 숨결. 민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놓았지만 손가락 끝에는 그녀의 피부에서 전해진 묘한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점심 무렵 지은은 새하얀 얇은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녀의 곡선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녀는 일부러 민수 근처를 서성이며 옆자리에 앉아 허리가 아프다며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그의 손으로 등을 주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민수는 몇 초간 망설였다. 그러다 마침내 반평생을 살아온 남자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놓였다. 어깨에서 시작된 손가락은 천천히 등뼈를 따라 내려가 부드러운 허리에서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워졌다. 그의 숨결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실렸고 지은은 몸을 떨며 입술 사이로 아주 가벼운 숨소리를 내뱉었다. 아빠, 좀 더 세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떨리며 도발적이었다. 민수는 낮게 운걸거리며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처음으로 그는 손가락을 그녀의 허리 옆으로 미끄러뜨리며 엄지손가락이 원피스 허리 부분의 틈에 살짝 닿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은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등을 더 구부려 매끈한 곡선을 드러냈다. 그 순간 민수는 손을 떼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가락은 아주 부드럽게 목에서부터 원피스 끝자락까지 미끄러졌다. 뜨거운 피부가 그의 손을 놓아주지 않게 만들었다. 오후 지은은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며 일부러 젓가락이나 냄비를 떨어뜨렸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다가가 도와주었고 그때마다 두 사람의 몸은 스쳤다. 숨결은 손바닥 한 뼘 거리에서 뒤섞였다. 한 번은 지은이 일부러 가까이 서서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늘어뜨리고 손을 테이블에 올렸다. 옷자락이 살짝 비틀리며 가슴께가 살짝 드러났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더 이상 욕망을 숨기지 못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작은 손을 그의 손등 위에 올렸다. 엄지손가락이 그의 손가락 마디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저도 원하고 있어요. 아빠, 더 멀리 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민수는 먼저 손을 놓았지만 눈은 지은의 모든 움직임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길,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한숨 하나하나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저녁, 지은은 욕실에서 나왔다.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고 얇은 수건만 몸에 둘렀다. 물방울이 목을 타고 가슴, 그리고 허벅지까지 굴러떨어졌다. 민수는 우연히 그 옆을 지나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다. 손가락은 문틀을 스쳤고 눈빛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욕망으로 탁해졌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생각에서부터 살각까지 균열이 이미 열렸다는 것을. 이제 한순간만 더 지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밤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마치 두 사람의 몸이 점점 더 가까워지며 끝까지 닿지 못하는 갈등을 일부러 길게 끌려는 듯했다. 지은은 거실을 지나가다 민수가 소파에 길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셔츠의 깃이 활짝 열려 단단하면서도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가슴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으며 일부러 다리를 그의 허벅지 가까이 끌어당겼다. 무릎이 소파 가장자리에서 살짝 미끄러지며 그의 단단한 종아리에 스쳤다. 아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잠이 안 와. 날이 너무 후덥지근해서. 대답은 거기서 멈췄다. 지은은 그 이유가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가 샤워를 마친 머리카락과 피부에서 나는 향기가 그의 남성적인 냄새와 묘하게 뒤섞였다. 민수는 리모컨을 잡으려다 우연히 지은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 손을 떼지 않고 그는 마치 그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 척 손을 그대로 두었다. 지은은 몸을 기울이며 잠옷의 한쪽 어깨끈이 흘러내려 매끈하고 하얀 곡선을 드러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말 없는 도발이었다. 지은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끝을 가볍게 움직이며 억제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오직 심장 박동 소리와 점점 더 급해지는 숨소리만 들렸다. 민수의 시선은 지은의 옷깃 사이로 깊이 들어갔다. 살짝 드러난 가슴 사이의 하얀 피부는 더 오래 바라보고 더 깊이 탐닉하고 싶게 만들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수건을 집으려 몸을 뻗으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샤워 젤 향기, 숨결, 젊은 땀의 향기가 뒤섞여 그를 어지럽게 했다. 민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지은의 손목을 세게 잡았다. 이번에는 변명도 손을 뗄 의도도 없었다. 지은은 가만히 앉아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반짝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 하나만큼으로 좁혀졌다. 방에 올라가서 자, 감기 걸리겠다.
민수가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고 무언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은 듯 오래 잡고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그의 손에서 살짝 팔을 뺐다. 하지만 그 순간 손가락은 서로 얽히며 조금 더 머물렀고 둘 다 몸을 떨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녀의 떨리는 몸을 비췄다.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렸고 민수가 스쳤던 피부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의 눈길, 의도적인 접촉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생각할수록 그녀의 숨은 빨라졌고 가슴 속 심장 소리는 전날 밤의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민수의 손길을 갈망하는지, 그게 금기이고 죄악임을 알면서도. 하지만 생각할수록 몸 구석구석을 타고 흐르는 그 전율을 막을 수 없었다. 거실 밖. 민수는 아직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서서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손바닥에는 지은의 따뜻한 피부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단 한 번의 접촉이었지만 그를 깊이 괴롭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점점 더 단단히 묶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지만 모든 접촉, 모든 한숨, 모든 눈빛은 욕망의 파도를 일으키며 둘을 죄악의 쾌락 가장자리로 몰아갔다. 밖에서 내리는 비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비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축축하고 뜨겁고 터지기를 기다리는 비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안개가 떠도는 듯했다. 갈망의 냄새, 금기의 냄새,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눈빛은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팔뚝에 땀이 흘렀다. 지은은 조용히 그의 뒤에 나타났다. 짧은 잠옷만 입은 그녀의 하얀 허벅지가 우유처럼 빛났고 맨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스쳤다.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 물뿌리개를 받으며 일부러 차가운 물이 민수의 팔뚝에 튀도록 했다. 아빠, 옷 젖었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지은은 종이 타월로 그의 어깨와 가슴, 그리고 아랫배까지 천천히 물방울을 닦아냈다. 그의 피부는 소름이 돋았고 몸은 얼어붙은 듯 굳었다. 민수는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지은의 젊은 향기가 담긴 동작 하나하나에 깊이 숨을 들이마실 뿐이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본 뒤 발뒤꿈치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어깨에는 그녀의 손길에서 남은 향기로운 물자국이 시원하면서도 뜨겁게 남았다. 저녁. 지은은 민수를 방으로 불러 선풍기를 고쳐달라고 했다. 그녀는 침대에 길게 누워 다리를 느슨히 뻗고 있었다. 잠옷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와 있었고 한쪽 어깨는 노란 불빛 아래 맨살로 반짝였다. 민수는 어색하게 플러그를 꽂으며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지은의 가벼운 숨결, 몸을 뒤척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도발하듯 그를 끌어당겼다. 아빠, 이 선풍기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좀 봐주세요. 그녀는 입술을 살짝 굴리며 말했다. 시선은 민수의 땀에 젖은 셔츠 가슴께를 길게 훑었다. 그가 선풍기를 확인하려 몸을 숙이자 지은의 잠옷자락이 살짝 밀려 올라가 속옷의 끝자락이 드러났다. 민수의 목구멍이 턱 막혔다.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품을 했고 하얀 등이 침대 머리에 닿으며 머리카락이 흩어졌다. 그녀의 피부 향기는 마법처럼 퍼져나갔다. 갑자기 선풍기가 세게 돌아가며 바람이 그녀에게 몰아쳤다. 잠옷이 살짝 들리며 매끈한 허벅지가 거의 다 드러났다. 민수는 황급히 선풍기를 조정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멈춰서는 안 될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지은은 그걸 알아채고 아주 은은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발로 그의 다리를 살짝 스쳤고 의도하지 않은 듯한 그 접촉은 민수를 떨리게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지은은 잠옷자락을 내리며 도발적인 눈빛을 그대로 유지했다. 마치 묻는 듯했다. 아빠, 얼마나 겁이 나세요, 늦은 밤. 지은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민수를 불렀다. 아빠,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하루 종일 걸어서 너무 아파요. 민수는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나이든 그의 손이 젊은 그녀의 종아리에 닿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손은 발목에서 무릎까지 부드럽게 쓸어가 올라갔다. 주무를 때마다 손가락은 점점 더 오래 머물렀고 금지된 영역에 닿는 듯한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눈빛, 살짝 깨문 입술. 아빠, 좀 더 세게, 더 위쪽으로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따랐다. 손가락 끝이 얇은 잠옷 자락 바로 아래, 허벅지까지 올라갔다. 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워졌다. 그 순간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지은의 눈빛과 마주쳤다. 반은 애원, 반은 도발. 모든 억눌린 본능을 끌어내는 눈빛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며 부드러운 허벅지를 살짝 쥐었다가 황급히 놓았다. 하지만 지은은 다리를 물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잠옷이 살짝 더 올라가며 어두운 배경에 빛나는 하얀 피부를 드러냈다. 이제 됐어요. 아빠, 고마워요. 민수는 쉰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가슴은 쿵쿵 뛰었고 지은의 피부 향기는 여전히 10손가락에 남아 있었다. 지은은 혼자 남아 눈을 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민수가 현관에서 서성이는 발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한계는 극단까지 시험받았고 그 위험한 게임이 어디서 멈출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 안은 숨 막히는 공기로 가득했다. 갈망과 죄책감, 그리고 초단위로 마음을 갉아먹는 죄악이 뒤섞였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은 일부러 설거지를 느리게 했다. 싱크대에서 물이 넘쳐 가슴 앞쪽 옷을 적셨다. 몸을 숙일 때마다 옷은 피부에 달라붙었고 차가움에 젖은 두 가슴의 끝이 얇은 천 아래 선명히 드러났다. 민수가 옆을 지나가며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시선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목구멍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지은의 어깨에 놓였고 가볍게 쥐며 위로하듯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살짝 몸을 기울여
부드러운 가슴이 그의 손등에 닿도록 했다. 젖은 옷을 뚫고 전해지는 뜨거운 피부의 감각이 그를 휘감았다. 추워? 지은아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머물렀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등을 타고 내려갔다. 조금 추워요. 근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물줄기를 내려다보았다. 숨결은 점점 더 급해졌다. 그 순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지은이 일부러 등을 더 가까이 기댔고 민수의 손은 젖은 얇은 옷 한 겹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등에 닿았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고 근육은 현처럼 팽팽했다. 이성은 그녀의 청춘의 피부가 자신에게 밀착된 순간 연기처럼 희미해졌다. 그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지은은 다리를 소파에 걸치며 잠옷자락을 살짝 내려 매끈한 허벅지를 드러냈다. 민수의 시선은 거기서 떠날 줄 몰랐고 손은 허공에 멈춘 채 금기와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지은의 무릎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렸다. 엄지손가락은 무릎에서 잠옷 끝자락까지 천천히 쓸어 올렸다. 지은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리를 살짝 구부려 부드러움을 그의 손 쪽으로 더 보냈다. 눈을 살짝 감으며 절망적인 쾌락을 만끽하는 듯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숨소리, 심장소리, 피부가 마찰하는 짜릿한 소리만 있었다. 두 사람은 쾌락과 죄책감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서로에게 닿을수록 벗어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으로 누운 그녀의 손은 민수가 스쳤던 자국이 남은 피부 위에 머물렀다. 얇은 잠옷 아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으며 광적인 상상에 빠졌다. 만약 민수가 손을 놓지 않았다면, 그 손이 더 멀리 갔다면, 모든 것이 한계를 넘었다면 그녀는 두려웠을까? 아니면 끝까지 불타올랐을까? 밖에서 민수는 현관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내려다보며 폭풍이 지나간 전쟁터 같은 마음을 느꼈다. 이성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몸과 마음은 지은의 부드럽고 젊은 피부에 이미 불타버렸다. 그는 첫사랑을 떠올렸다. 그 눈빛, 어깨, 머리카락이 이제 젊은 며느리의 몸에 되살아난 듯했다. 그는 자문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지은도 자신이 억눌린 갈망을 풀어주길 바라는 걸까. 두 사람은 갈망과 죄악의 미래에 갇혀 있었다. 모든 접촉, 모든 눈빛, 모든 몸짓은 집착이 되었고 끝없는 괴로움이 되었다. 그날 밤 작은 집은 불타는 용광로 같았다. 뜨겁고 숨막히고 갈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밤은 짙은 장막처럼 내려앉아 모든 소리와 형체를 집어삼켰다. 오직 무거운 심장소리와 숨소리만 남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세게 두드리며 이성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정전,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모든 것은 피부의 냄새와 짙은 어둠에 잠겼다. 지은은 부엌에서 맨발로 서성였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 얇은 잠옷 한 겹만 걸친 그녀의 몸은 밤의 습기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으며 도발적인 곡선을 드러냈다.
손전등이 떨어지자 지은은 몸을 숙여 주웠다. 잠옷이 더 내려가며 가슴이 냉장고 문에 닿았다. 바로 그 순간 민수가 뒤에 나타났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각진 얼굴, 단단한 선,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폭풍 같은 눈빛.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 하나만큼이었다. 피부의 향기, 젖은 머리카락, 남성과 여성의 숨결이 뒤섞여 기묘한 취기를 만들었다. 민수는 지은의 뒤에 서서 손을 그녀의 허리에 가볍게 올렸다. 처음에는 길을 안내하듯 했지만 점점 더 세게 쥐며 그녀의 몸을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켰다. 지은은 떨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의 손이 허리에서 등으로, 등에서 목으로 미끄러지고 엄지손가락이 뜨거운 쇄골에 멈추는 것을 감각했다. 오늘 밤, 오늘 밤만. 민수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쉰 목소리는 애원과 명령이 뒤섞인 듯했다. 지은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며 그의 팔 안에서 무릎이 풀렸다. 민수는 그녀의 몸을 돌려 세웠다. 커다란 두 손이 지은의 얼굴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은 그녀의 뺨과 입술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리고는 떨리는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강하게 눌렀다. 첫 키스는 오랜 억눌림이 폭발하며 불타오르는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의 혀는 그녀의 입술, 목, 쇄골을 탐닉하듯 탐색했다. 지은은 쾌락의 물결에 몸을 맡기며 모든 한계와 죄책감을 내려놓았다. 민수의 손은 그녀의 어깨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뒤로 돌아가며 그녀의 몸을 숨 막히게 조였다. 모든 쓰다듬음, 모든 키스는 본능의 족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백이자 간청이었다. 작은 부엌은 다른 세상이 되었다. 두 몸이 얽히고 숨결이 뒤섞이며 어둠 속에서 심장 박동이 급하게 울렸다. 지은은 그의 어깨를 살짝 물며 셔츠 등의 손톱을 세게 박았다. 그녀의 다리는 그의 몸을 감싸며 놓으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까 두려운 듯했다. 모든 접촉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이었다. 옷감의 마찰음, 피부의 마찰음, 급한 숨소리, 그리고 절망적인 쾌락 속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이 뒤섞였다. 한참 뒤,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은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눈물은 쾌락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이유로 흘렀다. 민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자. 어둠은 여전히 그들을 감쌌지만 둘의 마음은 모든 도덕과 이성을 태워버린 불길로 환히 빛났다. 그들은 알았다. 이 밤을 지나면 되돌릴 길은 없고 그 밤의 기억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다. 희미한 햇살이 작은 부엌으로 스며들며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은은 잠에서 깨어나며 지난 밤의 흔적을 선명히 느꼈다. 뜨거운 키스, 할퀸 자국, 아직 사라지지 않은 쾌락과 죄책감의 향기. 그녀는 일어나 텅 빈 부엌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불타고 쓰라리고 아팠다. 민수는 현관에 앉아 빛을 등지고 있었다.
눈은 정처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식어버린 찻잔이 놓여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다가가 사진을 보았다.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눈빛, 미소, 자세가 그녀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남자는 다름 아닌 민수였다. 갑작스레 기억이 밀려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젊은 시절. 그녀는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끝내 의무로 다른 일을 택했다. 잊혔던 이야기가 오늘 더없이 강렬한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도 눈물로 젖어 있었고 고통과 갈망, 무력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우리 다시는 돌아갈 수 없죠. 그렇죠.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갈망은 평생 마음 깊이 묻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어젯밤 비가 모든 걸 깨웠지.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얽혔다. 그녀는 그 밤이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편견과 과거, 그리고 원초적 본능에 묶인 두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밖에서 다시 비가 내렸다. 젖은 흙 냄새, 식은 차 향기, 피부와 눈물의 냄새가 조용히 집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그 밤 이후 모든 것은 예전 같지 않았다. 모든 눈빛, 손길, 함께 먹는 밥상은 억눌린 욕망과 기억, 그리고 집착의 먼지로 뒤덮였다. 지은은 알았다. 그 비는 모든 장벽을 씻어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피부와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마지막은 단단한 포옹이었다.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 사과와 후회, 그리고 그 비 내리는 밤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약속만 남았다. 비 내리는 밤의 비밀, 어떤 밤은 누구도 다시 꺼내지 못하지만 영원히 잊을 수도 없다.